서귀포 함께하자 고! 고고고! 고기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입니다.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자들은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여야 각 정당들은 본선 진출자를 가리기 위해 공천심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소리가 예비후보자의 면면을 자세히 소개하기 위해 저 출마합니다라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고기철입니다. 예, 우리 총선 출마 이제 50일 그동안 많이 달려오셨는데 50일 남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아무래도 제주도민과 유권자들은 고기철 예비후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본인 소개와 함께 출마 이유, 어떤 이유 때문에 출마하게 된 건가요? 예. 잘 모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래도 지난 1년 전하고 비교하게 되면 제가 한 20%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번에 명절 때 보게 되면은 그래도 좀 많이 알려졌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 고향이 서귀포 토평이고요. 고등학교까지 서귀고등학교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서 다 학력을 마치고 이제 육지에 진학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에 갔었죠. 그래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제 어렸을 때 꿈이 이제 탐정이었는데 탐정이 경찰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국대 이제 경찰행정학과에 진학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육지에서 이제 공직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 30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운 좋게도 또 도민들의 성원이 있어서 차장과 제주 경찰청장 뭐 아마 이제 제주인 출신은 최초로 제가 한 것 같은데요. 그 직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제 어떤 역량과 그다음에 중앙과의 어떤 네트워크, 교섭력,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낙후되어가 있는 것은 서귀포에 좀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천 경쟁이 뜨겁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선이 확정됐는데요. 근데 이제 공천 심사 과정에서 우리 전략 공천이 발언이 공개되면서 오늘 상대 후보를 고발 조치까지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함께 우리 경선에 대한 입장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오늘 안타깝게도 제가 제주지방검찰청을 직접 방문해서 이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지난 13일이었죠. 13일 날 중앙당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관리위원들이 있는 가운데 새 예비후보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공천 면접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저는 서귀포가 본선이 박빙이 예상되는데 본선에서 이기려고 하게 되면은 경선을 하게 되면 지게 된다. 왜냐하면은 과열이 너무 돼서 표가 이탈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선에 그런 어떤 그런 거 있으면은 이제 저는 재고해 달라.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더라도 그랬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당에서 전략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후보를 그렇게 내세우면 좋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결국은 이 말의 취지는 경선을 하게 되면 과열돼서 어떤 이런 후유증 같은 부분을 이제 제가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어쨌든 이기기 위해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소신껏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영 후보는 당연히 경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었고 저는 나름대로 당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 그게 내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 이경영 후보는 면접이 있는 그 다음 날 그게 14일이죠. 14일 날 전략 공천 읍소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보도자료를 다 배포하게 됩니다. 마치 이 고기철이라는 사람이 전략 공천을 달라고 하면서 읍소란 말이 우리가 울면서 뭐 애걸복걸했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현장에서 경선의 후유증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에서 이기려고 하게 되면은 전략적으로 내가 아니더라도 판단해달라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좀 다르죠. 굉장히 다르죠.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악의적으로 이제 왜곡시켜서 이렇게 했죠. 근데 그 날이
내용에도 보시게 되게 되면은 그 오늘 그러니까 14일이죠. 네. 오늘 14일 날 당에서 이제 경선이 제주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경선이 이제 하는 걸로 이제 결정되었다. 결정되는 만큼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선이 시작이 됐으니까 전날 있었던 이 부분 가지고 나름대로 악의적으로 비방을 하면서 본인의 어떤 선거에서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에서 기획적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고소고발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제기도 정서가 특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실관계에 있더라도 그냥 쉬쉬 넘어가는 게 좋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나름대로 이제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생활해왔지 않습니까? 공직 생활을 통해서 명예를 굉장히 이제 중시 여겼습니다. 근데 제가 애걸복걸 하는 사람 전략국천 달라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과를 하도록 2번 요구를 했습니다. 시간도 이틀 줬습니다. 네.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부득이 다시 클린 선거의 장으로 다시 되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부득이하게 오늘 이제 검찰청에 가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경선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어떤 경선 전략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지난번에 추석 때하고 지금 명절 때 나온 여론조사를 상호 비교해 보게 되면은 지난번에 추석 때는 제가 한 5포인트 정도 전후에 제가 이제 밀렸습니다. 근데 요번에 보시게 되게 되면은 거의 한 20% 전후가 이제 팽팽하게 이제 접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이 추세를 보게 되면은 가파르게 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힘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국은 서귀포 시민들이 저같이 15년 오랫동안 정치 바닥에서 있었던 분이 아닌 정말 신인, 이 신인이 새 인물을 요구하는 것이죠. 기존에 24년에 민주당 아성을 꺾을 사람은 기존에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이미 그분들은 다 평가가 끝났습니다. 저처럼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만이 이 판을 24년 만에 편중된 판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서귀포 시민들에 의해서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서귀포 시민들한테 이 부분을 설득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이제 네. 정책 공약을 발표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 고 후보님 세계 세 가지. 대표 공약 어떻습니까? 예, 뭐 어디 가서 늘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처음은 공항에 관련된 겁니다. 제2공항. 공항 인프라 확충. 네. 이번에도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일부 언론에서 보게 되면은 최초로 제주도 전체 여론조사가 1포인트가 찬성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서귀포 지역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격차가 더 벌어졌죠. 네. 그만큼 공항이 이제 중요한 현안이기도 하고 네.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항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공항 경제권이 만들어지고 이걸 통해서 학교라든가 이런 교육기관이 들어서서 취업도 이제 보장이 되고 그러면서 다시 거기에 정주하고 이제 그리고 정주 환경이 개선되는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확충돼 가지고 정주 환경도 개선되는 그렇게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큰 나름대로 어떤 그 계기가 이제 공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영농을 계속하고 싶은데 영농을 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소음 피해 지역에 있어서 이분들이 어떤 나름대로 이렇게 그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이제 나름대로 추진해 나가게 되게 되면은 서귀포 지역 또 제주도 지역에서 굉장히 어떤 대전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의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주시에는 제주대학병원, 한라병원이 있습니다만은 서귀포에는 그런 그래도 육지에 있는 병원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제 좀 열악하다는 평가는 받습니다만은 서귀포는 그마저도 없습니다. 의료원이 좀 굉장히 열악합니다. 의료 확충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기본의 전제는 의료거든요. 의료 인프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제주 의료원, 서귀포 의료원을 확충하는 부분,
그다음에 제주대학의 상급병원이 되어서 네. 그 분원을 서귀포에 유치하는 그런 방안 이런 방안도 물론 이제 필요하고 거점별로 이렇게 요양병원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심을 가지겠고요. 또 특히 제 생각에는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을 서귀포에 유치할 수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대형병원과 이제 의과대학의 어떤 의학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항공우주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포츠라든가 아니면 수중의학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에 본과도 유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의학과 본과가 유치가 되게 되면은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서귀포의 응급 뇌혈관이라든가 심혈관을 서귀포에서 우선적으로 이제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걸 통해서 전국적으로 더 발전시키게 되게 되면은 의료 관광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관광청입니다. 너무 큰 공약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관광청은 제주도에 이제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관광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승격을 해서 제주도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관광 정책이 제주도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주도의 어떤 시범적인 어떤 관광 어떤 지역이라든가 또는 그런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표준화가 돼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기도 하고 외국으로 이제 전파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관광의 1번지인 제주도에서 관광청이 들어오게 되면 표준화가 만들어져서 이걸 기회로 제주의 관광 사람이 훨씬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나름대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길어져서 예. 마지막 유권자 인사 맞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성명에서 충분하겠죠. 네네네. 그러면 우리 서귀포 시민 서귀포 시민에게 유권자들에게 인사. 서귀포 시민 우리 유권자인데요. 저는 세 가지를 하고 싶었습니다. 서귀포에 살아보고 싶고 또는 서귀포를 떠나고 싶지 않고 또 서귀포를 이제 떠났던 우리 자식이나 이런 분들이 다시 서귀포로 돌아오는 그런 서귀포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게 해소가 되려고 하게 되면 기본적인 전제는 지난 우리 24년 동안에 정치적으로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특히 지난 지방선거 때는 도정과 제주도 전체의 정치 이 분포가 너무 한쪽에 이제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세 가지 부분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정말 정치 교체를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부분이 서귀포에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하고 싶습니다. 서귀포 시민 여러분, 저의 이 말씀에 공감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앞으로 있는 그런 정치 과정에서 잘 지켜봐 주시고 현명한 그런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